네, 안녕하세요. 원RM 트레이닝의 이영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 이 스쿼트 동작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하려고 하고 누구나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작을 통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발부터 시작하셔서 점점점 올라오면서 관절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동작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를 비교해서 설명한 이후 하이바 스쿼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는 순서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트 동작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발 넓이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발은 11자가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발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엉덩이 뒤에 붙어있는 커다란 근육인 둔근을 활성화시켜서 더 큰 파워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면은 다리에 힘을 풀고 앉으시면은 발이 다들 바깥쪽으로 많이들 열리실 거예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다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저희 몸이 생긴 게 이 고관절에서 대퇴골이 내회전되는 각도보다 외회전되는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고요. 때문에 발은 살짝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앉으실 때 이제 많은 실수를 범하시는데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릎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관절이에요. 어깨 관절과는 달라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붕붕붕 앞뒤로 좌우좌우로 돌릴 수 있죠. 하지만 무릎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쉽게 설명해서 문에 달려있는 경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첩이 한쪽 방향으로 접혔다, 열렸다, 접혔다, 열렸다 하면서 문이 열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첩 양 부분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지만 경첩이 망가지지 않겠죠. 때문에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간 만큼 정강이뼈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만큼 위에 있는 허벅지뼈, 대퇴골도 발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맞춰서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 방향은 발바닥에 발가락의 검지 발가락 방향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벌려주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 정도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시면서 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또 하나는 이유는 자,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모았을 때와 최대한 벌렸을 때 저희 허리가 그리는 굴곡, 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허리를 펴려고 노력을 해도 앞에 있는 요추가 들어있는 허리 부분의 배가 허벅지 앞에 막히기 때문에 굴곡된 상태에서 신전이 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부상을 입으실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앉아있을 때 제가 아무리 상체 각을 세우려고 해도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을 뿐더러 힘드네요. 이 자리에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상태에서는 풀스쿼트로 앉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요추 부분이 굴곡돼 버립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무릎을 벌리면서 배를 내밀게 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신전돼서 일자로 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가볍게 벌려주시는 거고요.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살짝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리면서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에 배를 넣어주시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시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무릎에 체중을 실는 무릎의 하중을 모두 실어 놓으면서 앉는 잘못된 스쿼트 동작 수행 때문에 그러신 경우가 종종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릎과 슬관절과 고관절에 각각 체중을 싣고 앉는 나쁜 스쿼트와 좋은 스쿼트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사용되는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밖에서 보이는 관절은 보면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3개의 관절이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겉에서 봤을 때 이 3개의 관절 중 어떤 관절이 제일 튼튼하고 힘이 셀 것 같나요? 제가 거울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제일 바깥에서 보기에 제일 커다란 무릎이랑 발목보다 커다란 고관절이 가장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작고 약한 비교적 작다는 겁니다. 비교적 작고 약한 슬관절에 체중을 실으면서 스쿼트를 무릎부터 앉는 게 아니고 살짝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을 먼저 접기 시작하시면은 허벅지 앞부분과 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고관절이 먼저 접히기 시작하고 고관절이 접히면서 무릎이 따라 접힙니다. 무릎이 따라 접히면서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아지는 풀스쿼트 동작에 가서는 발등과 정강이뼈가 가까워지면서 발목도 모두 굴곡되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쁜 스쿼트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무릎에 체중을 실으면서 앉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음은 고관절을 먼저 접으면서 엉덩이 살짝 빼면서 허벅지와 배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관절이 먼저 충분히 접히고 무릎 관절이 접히면서 발목도 충분히 모두 접히는 좋은 스쿼트 동작. 네, 지금 차이 보셨나요? 이처럼 크고 튼튼한 고관절에 하중을 실어주면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해 주시게 되면 만약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많이 호전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스쿼트 동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자세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동작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제가 풀스쿼트로 앉는 동작에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 잘못된 스쿼트 동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저희 몸의 신체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정강이뼈의 길이가 다르고 대퇴골의 뼈의 길이가 다르고 허리의 길이가 다르고 신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굉장히 뒤에다가 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뒤꿈치에 중심을 두게 되면서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 라면 생각하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풀스쿼트 동작으로 앉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중심이 굉장히 뒤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량을 사용하는 스쿼트에서 사용이 되면은 다치실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는데 통증이나 혹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는 동작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한번 지금까지 배운 스쿼트 동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고관절보다 넓게 발은 살짝 바깥쪽으로 5도 정도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커다랗고 튼튼한 고관절을 먼저 접어주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뺀다는 느낌. 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지면서 고관절이 충분히 접히면서 무릎이 따라 접히면서 엉덩이가 무릎보다 낮아지는 풀스쿼트 동작에 들어가면서 발등과 정강이뼈가 가까워지면서
발목도 충분히 접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충분히 벌려주시면서 배를 허벅지 사이에 집어 넣어주시면 허리를 충분히 펴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스쿼트 동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 동작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하이바 스쿼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하이바 스쿼트 동작과 로우바 스쿼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동작의 차이는 이 바벨이 승모근 뒤에 견착되는 지점, 승모근 뒤 견착되는 지점의 차이와 상체 각도의 차이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하이바 스쿼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 뒤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하나 만져질 거예요. 그 뼈 위에 바벨을 올리시면 굉장히 아프시고요. 그 뼈 아래 승모근, 상부 승모근 부위에 바벨을 견착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 각도를 충분히 세워주시면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로우바 스쿼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하이바 스쿼트 견착 지점보다 바벨을 조금 더 아래 놓게 돼요. 견갑극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뒤에서 보여드리면 네,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더 뒤쪽으로 빼고 상체 각을 기울이면서 햄스트링과 둔근의 개입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상체를 기울이면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이바 스쿼트는 역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스쿼트 동작이고요.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프팅 혹은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어떤 스쿼트가 더 좋은 스쿼트다, 나쁜 스쿼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그 운동이 해당하는 목적을 가진 운동에 적합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하이바 스쿼트를 역도에서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바 스쿼트가 역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바닥에서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스포츠입니다. 그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클린과 스트레치라는 동작이 있는데 만약 클린 동작에서 바벨을 바닥에서 들어서 어깨에 걸쳤는데 여기서 상체 각을 많이 기울이는 로우바 스쿼트처럼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바벨이 흘러내리겠죠. 때문에 상체 각을 충분히 세워주는 하이바 스쿼트 동작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동작에서도 상체 각을 충분히 세워줘야지 바벨을 머리 위에 밀어 올리면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로우바 스쿼트처럼 상체 각을 많이 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반대로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왜 파워리프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퇴와 둔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어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고 바벨의 위치가 저희 몸 중심선인 엉덩이 위치로부터 조금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벨의 가동 범위, 동작 수행의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짧아지게 됩니다. 동작 수행의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짧아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거세요. 약간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만약 긴 막대기 끝에 무거운 무게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세워서 들고 있는 것과 무거운 무게를 손과 가까운 곳에 달아놓은 대신 기울여서 들고 있는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쿼트가 더 좋은 스쿼트다 라는 건 없고요. 단지 목적에 맞는 운동입니다. 목적에 맞는 운동.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앞에 있는 90kg 무게를 가지고 하이바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탈이 났어가지고 좀 많이 몸에 힘이 없네요. 그래서 아마 90kg를 가지고 스쿼트를 하는데 또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신발도 빨간색, 티셔츠도 빨간색, 원판 플레이스도 빨간색, 녹색.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라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껴놨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바 스쿼트는 목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 아래 부분에서 승모근, 양옆에 승모근, 푹신한 승모근 위에 바벨을 얹어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발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발가락은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앉아주시면서 먼저 고관절을 적극적으로 접어주시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허리를 충분히 펴주십니다. 벌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배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허리를 펴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몇 개 안 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몸에 기운이 없어서 몇 개 안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방금 하이바 스쿼트를 보여드렸고요. 자, 마음 같아서는 로우바 스쿼트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이바 스쿼트 위주의 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로우바 스쿼트로 중량을 다뤄본 적이 몇 번 없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한 김에 좋은 로우바 스쿼트 동작은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주로 하는 스쿼트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승모보다 좀 낮은 견갑극 위치 정도의 바벨을 얹어주시면 되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둔부와 햄스트링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집에 가서 보고 편집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로우바 스쿼트 안 하다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쿼트 동작에 대한 간단한 이해, 스쿼트 동작과 이 동작을 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의 간단한 차이와 그 동작, 두 동작이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서 한번 두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좋은 예시가 아니라 방금 로우바 스쿼트 동작이 아마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만약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족하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 영상을 촬영하는데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드백이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달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원RM 트레이닝의 이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크레딧입니다. 엔딩 크레딧.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깜빡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엔딩 크레딧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동작들이 모두 풀스쿼트 동작이었어요. 모두 풀스쿼트 동작들이었는데 이 풀스쿼트라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 유연성을 요하는 동작이에요. 많은 유연성을 요하는 동작이라 스쿼트를 평소에 안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풀스쿼트 동작을 수행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쿼트가 안 되는데 억지로 풀스쿼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앉는 동작에서 만약 예시를 들겠어요. 예시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많이 타이트하고 유연성이 좋지 못해서 앉는 동작에서 햄스트링의 유연성 부족으로 엉덩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버드 윙크라는 동작이 나오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저도 풀스쿼트 동작 앉을 때 허리를 최대한 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동작에서 허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면서 허리가 말리는 버드 윙크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때문에 이 버드 윙크라는 것 자체가 골반 위에 척추가 서 있고 이게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면서 구부러지기 때문에 중량을 사용하는 스쿼트를 하실 때 버드 윙크 동작에 나오시면은 허리 부상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버드 윙크가 나오네 라고 인지를 하시게 되면은 버드 윙크가 나오지 않는 스쿼트 깊이까지 운동을 해주시면서 이 이후에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깊이를 점점 깊이 앉아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깊이 앉으시려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는 충분한 풀스쿼트 깊이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동작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원활한 트레이닝의 이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엔딩 크레딧 한번 로우바 스쿼트 자세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로우바 스쿼트 고수분들이 계시다면 자세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